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짱아맘님께서 또 큰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겪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 저는 솔직히 언제부터 연가를 받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대충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뭘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본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귀신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다들 귀신을 뭐 무섭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거나 뭐 소름이 돋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귀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되게 위협적이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까지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 집 배경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저는 기와집에서 태어났어요. 기와집에서 태어나서 점점 빌라, 아파트 이렇게까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는 기와집에서 아빠, 엄마, 동생 그다음에 어느 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살면서 TV도 보고 재밌게 지냈는데 일단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막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이런 적도 조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서 유치원 때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당시에는 병설 유치원이라는 곳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는 유치원은 너무 금액이 비싸서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학교가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었어요. 특이하게. 정말 양쪽으로 뒷산, 옆산, 정문 빼고 전부 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뒷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뒷산에서 학교로 걸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등산을 해야 돼요. 등산을 해서 가는데 유치원생이 등산해서 가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 되면 차라리 나은데 부모님도 돈을 벌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남자아이를 두고 넌 항상 이 아이랑 같이 다녀라. 이렇게 해서 저는 유치원을 항상 그 남자아이와 다니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귀신인 걸 느꼈던 건 뭐냐면 유치원에서 항상 가족 그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 그리기를 하는데 당연히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동생 갓난이기도 그리고 같이 사는 할아버지도 그렸겠죠. 그런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혼이 났어요. 혼났던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께서 짱아마마 여기에 있는 검은색 물체는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예. 검은색 물체는 뭐냐면 검은색 얼굴, 정말 흑인인 것 같은 검은색 얼굴이었어요. 예. 검은색 얼굴에 눈은 찢어진 눈이라고 해야겠죠? 완전 찢어져서 약간 뱀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겼고 입은 엄청 조그만했어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조그맣고 사실 코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복을 입으셨는데 흑색인데 약간 초록빛을 띠는 신기한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색에다가 제가 초록색을 막 덧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흑색이니까 선생님이 궁금하셨겠죠. 검은색이 아니라 찰색을 써야 되는데 왜 검은색을 썼을까? 근데 그거를 또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너는 왜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냐? 이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뭘 봤냐? 그때부터는 엄청 혼이 났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왜냐면 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다니시니까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지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 있죠. 회초리로. 그거를 막 때리시는데 어이구. 앞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계속 앉아 계세요. 엄마 저기 있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라디오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도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셨어요. 그 할아버지랑 저는 분명히 TV도 같이 봤고 같이 밥도 먹었고 저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걸로 알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한테는 보이는구나. 저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으니까 저를 대신해서 놀아줬었거든요. 오히려 동생이 울면 거기 앉아서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저는 되게 좋은 인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혼난 이후로부터 그 할아버지가 차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찾아보려고 해도 일단 못 찾았고요. 네,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유치원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금방 진단 말이죠. 또 심지어 엄청 무서워요. 근데 저랑 같이 다니기로 했던 남자아이가 축구 경기를 봐야 된다면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얘가 언제 가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꾸벅꾸벅 졸면서 눈을 딱 떴는데 노을이 져있고 산은 조용하고 학교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때 제가 병설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늦은 시간에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작정 뒷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지금도 길치긴 한데 이길 때도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헤맨 거죠. 분명히 뒷산이기 때문에 풀은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풀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보이잖아요. 흙길 같은. 그런데 그 흙길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술만 우거져 있고 이 풀이 왜 이렇게 있지? 이러고 한참 헤매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풀은 제 키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우와. 뛰어넘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산은 너무 어두워졌고 무서워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오른쪽 옆에서 그 풀숲을 헤치고 큰 개 2마리가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잡아먹을 듯이 뛰어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 몸이 하늘 위로 훅 하고 올려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분이었냐면 보통 부모님이 비행기다 하고 태워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어디 공중에 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러고 딱 보니까 또 얼굴이 시커먼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우리 농사 일할 때 보면 집신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 모자를 깊게 눌러 쓰시고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보였어요. 예. 근데 특이한 건 눈도 안 보였어요. 눈도 없었고 그냥 되게 낮은 코랑 입도 되게 조그맸어요. 제가 제일 처음 본 할아버지처럼 엄청 조그만해서 뭐지? 하고 싶을 때쯤 이 할아버지가 저를 들어줬는데 산 전체가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높았어요.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키가 크셔서 저를 딱 잡아주셨는데 길을 잃었는지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통화하자, 전화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산이면 보통 벌레 소리, 풀 소리, 개 짖는 소리 다 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정말 정막이었어요. 와. 정막 속에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네 이러고 따라갔죠. 할아버지를.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완전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초가집이었는데 이 초가집에 누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어요. 정말 바닥은 뭉툭 패여져 있고 어떤 거는 나무 조각이 쪼개져 있다든지 흉가 마냥. 네, 흉가 마냥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라고 알려주신 곳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전화기가 그 숫자 눌러서 돌리는 거 있죠? 찍 하고 돌리는 박물관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화기를 보여주시더니 엄마한테 전화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또 울었어요. 한참 울었는데 그 할아버지 갑자기 전화번호를 막 눌러요. 뭔가 누르더니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누굴까 하고 그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 목소리인 거예요. 어디쯤이냐? 어디에 있냐? 엄마가 데리러 가겠다. 이런 식의 통화였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마가 오는데 가자. 이래서 또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엄마가 저 멀리서 보이고 분명히 되게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살짝 노을만 진 상태 있죠. 약간 오. 밝은 느낌. 해지기 전 딱 그 상태가 됐고 엄마와 저와 함께 다니는 남자아이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저를 한참 동안 찾았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뛰어가서 엄마에게 안고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그래서 엄마 저기 있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없었어. 너 혼자 걸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저와 함께 다니기로 했던 남자애가 하는 말이 축구가 바로 금방 끝나서 저를 흔들어 깨웠대요. 자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따라갈게. 그래서 남편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먼저 갔대요. 그런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죠. 또 엄마가 하는 말이 예전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무 번호도 뜨지 않고 통화 연결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받아보니까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가 학교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와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아니야 할아버지가 알려줬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처음에 그냥 귀엽게 보셨나 봐요. 근데 제가 다음날에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학교 근처로 갔는데 거기 앞에 문방구점이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앞에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 팔고 했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쪽은 집 자체가 아예 없는데 어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저를 아예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신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영려산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저한테. 지금도 그 부근에는 집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예. 또 도움받았던 적이 한 번은 또 뭐가 있냐면 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러 가셔서 저랑 동생은 항상 집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회계 장부를 쓰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건물이 딱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가 줄줄이 이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 회사가 저 회사 같고 이 회사가 저 회사 같고 거기서 거긴 회사라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동생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칭얼칭얼거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겠다고 떼를 쓰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유치원생 그 아이를 잡고 버스를 탔어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근데 버스 타고 내렸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동생은 옆에서 울고 있지. 저도 길은 모르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저 멀리서 단발머리인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이마가 활짝 보이는 앞머리. 완전 짧은 앞머리였고 뒤에는 칼단발이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정말 동그랗게 떴어요. 근데 동공이 없어요. 오. 동공이 없고
눈물만 계속 흐르고 있는 여자아이였거든요. 제 또래처럼 보였으니까 한 초등학교 3, 4년쯤 보였을 거예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근데 분명히 흰 색깔 스타킹을 신었는데 발은 안 보였어요. 그렇게 그 여자아이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엄마 회사 앞에서 봤던 귀신인데? 이런 생각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든 거죠. 저 귀신을 따라가면 엄마를 찾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귀신이 있는 방향으로 무작정 뛰었어요. 동생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라고 하는데 저기 있을 거야. 저기 그 귀신이 보여. 이러고 제가 무작정 뛴 거예요. 예. 동생도 지금 소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그 귀신을 보고 무작정 엄마를 찾아갔죠. 정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길을 몰라도 그 특징 있는 귀신이 앞에 있으면 길을 찾아갔어요. 야, 내비게이션이 완전. 예.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갔죠. 예. 엄마를 찾아갔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예. 네, 초등학교 혼자 집으로 가더라도 귀신이 있으면 그 일로 가면 길 있겠구나 하고 또 길을 갔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언제부터 좋지 않아졌냐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악한 영들이 나왔구나. 네, 맞아요. 예.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귀신을 몇 번씩 보니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제가 보잖아요. 남들에게 공감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저기 피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친구들은 모이니까 예. 저만 보잖아요. 저한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사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받고 도움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너무 착하게 믿어주는 거예요. 예.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너 나중에 귀신 보는 거로 점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엄청 좋아해 줬는데 어느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되게 뭔가 궁금했나 봐요. 나한테 귀신이 붙었어?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저는 그 당시 귀신을 막 심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일부만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키가 되게 작은 편인데 그 친구는 거의 170 몇 될 정도로 키가 컸어요. 여자아이였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속에서 집중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집중하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머리 위에 부처님처럼 다리를 이렇게 가부좌를 긁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 아기가 거의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네. 거의 나지 않았고 진짜 갓난아기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한 손으로 제 친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 친구한테 멀어졌는데 그 아기 귀신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순간 이거는 지금까지 겪었던 거와 달랐어요. 뒤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하더니 처음으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 귀치. 음식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면서도 피 비린내 같기도 하면서도 특유의 냄새가 갑자기 풍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나랑 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라고 했는데 그 귀신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순간 제 친구에서 떨어지고 제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특히 뭐 어깨에 들려붙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야간 자습을 하고 있으면 꼭 책상 앞에서 앉아서 나랑 놀자니까? 나랑 놀자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갓난아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랑 놀자. 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가 다시 가져가 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제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일단 멀어졌어요. 예. 거의 왕따처럼 지냈죠. 고등학교 시기에는. 네. 그 귀신하고만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나랑 놀자고 하는데 너는 왜 나 안 놀아줘? 라고 하면 좀 지겨워서라도
그래 놀아줄게. 뭐하고 놀아줄까?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아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예. 뭔가 나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던 거예요. 저를 따라왔는데 언제는 저희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학교 마치고 왔는데 저희 집에 앉아있더라고요. 예. 또 가보자 자세를 들고 얘 뭐 하는 애지? 뭐 하고 싶길래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러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제 개인 방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개인 방이 생기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 방을 예쁘게 꾸미고 침대에 딱 앉았는데 꾸민 첫날부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 애기 귀신이 정말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나랑 놀아준대. 근데 안 놀아줘. 그러면서 머리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발목까지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런 귀신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뭉게구름 같은데 눈만 있는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해골인데 눈알이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귀신들이 나한테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위를 너무 심하게 눌려서 부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 주변에 그렇게 귀신 보는 사람이 없다. 너희 할아버지 중도 할머니까지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괜찮다. 잠시 기가 허해진 것뿐이다. 이러면서 한약을 계속 먹이시더라고요. 아, 본인에게? 네. 예. 먹이시고. 그래서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서 숫자를 세어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방을 얻었지만 그 방에 자지도 못하고 부모님이랑 계속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안 걸고 무시를 하니까 그 친구도 좀 짜증이 났는지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야! 놀아줘!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더니 예. 이틀 뒤부터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제 방에 있던 귀신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도 사실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무시한 게 답인 건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 아기 귀신을 제 친구한테도 볼 수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귀신 떼어준 거죠. 친구한테서.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친구 옆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해도 저는 떼어줄 생각은 안 하고요. 사실은 예. 약간 좀 멀리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정도면 본인은 지금 말씀 안 하신 이야기가 워낙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잠깐 귀신을 만났을 때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한 귀신 네.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전 이 생각도 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짱아맘님께서 길을 가다가 친구들이랑 가다가 그냥 일반적이게 길가나 이런 데서 보는 귀신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많죠.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난 궁금해. 왜냐면 귀신 네.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게 네. 틀리니까 또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항상 물어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제일 신기했던 귀신은 네. 장을 보고 계시는 귀신이었어요. 장을 본다. 네, 장을 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요. 예. 통과하는 거죠, 그 귀신을. 근데 그 귀신이 자기가 죽었는지 인지를 못하나 봐요. 비닐봉지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속 다니세요. 계속. 예. 제가 그 시장 근처에 친구 할머니께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셔서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짐을 메고 예. 있고 또 첫 번째로 본 건 교통사고를 일러서 죽은 귀신인가 봐요. 자꾸 저한테 보여줘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장면을. 네,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제가 시선을 돌리기 전까지 계속 보여주는 네. 귀신도 있고 저는 너무 다양하게 봤는데 그중에 하나 제일 징그러웠던 거는요. 중학교 때 신호등이 아니라 육교를 건너야만 버스를 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육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막 달려오더니 한 여성을 치웠어요. 소방차가요? 네, 네. 좀 급했나 봐요. 근데 물론 이 여성분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골절상 정도 당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제 눈에는 장기들이 파박하고 튀어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예. 파박하고 튀면서 피 흥건해진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귀신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느낌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제대로 얘기한 거는 처음인 건가요? 누군가에게?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야기해주고요. 친구 말고 그냥 이제 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한 번도 없죠.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 들으니까 한 번도 말 얘기해 안 본 적은 했죠. 있어요? 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기가 허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으니까 우리 귀족님들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귀신 보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좀 이런 행동을 많이 특징이요? 한다.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제가 몇 번씩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귀신에게 가는 거죠. 이제 분명히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귀신 느낌이 너무 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또 무슨 귀신이지? 하고 시선이 저도 모르게 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다른 곳을 본다 얘기하는데 네,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되게 깜짝깜짝 놀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길 가다가 왜 그래? 그러면 아니 이런 거. 정말 징그러운 거 봤을 때는 좀 많이 놀라죠. 왜냐면 느낌부터 나거든요. 느낌 아니면 냄새가 먼저 나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약간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네. 타입이 있어요. 정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분처럼 징조를 미리 알면 또 보이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나 버리면 놀래잖아요, 사람이. 이분은 전방 감지 센서가 있는 거고 다른 분들 중에서 놀래시는 분들은 차량에 전방 감지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런 거는 그 센서가 있는 게 어딥니까? 귀신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어린 마음에 한 거죠. 그래도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아무튼 오늘 짱아맘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네. 묵혀뒀던 이야기 있으시면 다음번에 꼭 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확실한 거는 짱아맘님도 귀신을 한두 번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귀신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자신이 귀신 본 이야기할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투에서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지겨우니까.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신 나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많이 봐왔다 하신 분들 계시면 그때 당시 정말 무서웠던 그 상태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보면 또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귀신을 봤던 분들, 본인의 또 신기했던 무서웠던 그런 경험들 신청 카카오톡 아이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